손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으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와이프입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CPI가 컨센보다 하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보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8월 증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주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증시 또 주쌤의 브리핑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코드명,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1004 입력하셔야 주쌤이 운영하는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장중 휴양부터 시작해서 뉴스픽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공부하시라고 제가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또 이달에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 주간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관련주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 섹터 등등등 정말 움직임이 다양하게 고루고루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섹터 중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자서 종목 발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주쌤의 종목 자판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자판기 받으시려면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자판기와 함께 주쌤 관련된 시황까지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간 증시 총정리부터 오늘도 강의와 또 고수익 매칭주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간 증시 총정리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을 통해 다음 주 증시 전망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증시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듯 했더니 이번 주 증시부터는 증시가 차츰차츰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데이터 의존적인 장세라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미국 CPI 결과 역시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음 주 증시도 우리가 좀 톱파보면서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또 보니까요. 중국의 실물 지표가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대형 유통 기업
기업들의 또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인 움직임들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의 이제 변동성이 가중되면서 국내 증시까지 그 여파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증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시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가까운 움직임들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급 이동 경로들도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좀 두드러졌었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제약지수 쪽에 이제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라는 글로벌 제약사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실적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관련 소식들까지도 나와주게 되면서 모처럼 또 제약바이오 섹터군들 이번 주 주간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스닥 지수와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가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전통적으로 패턴상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최근 근래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움직임이 2차 전지 소재 상위 종목군들 몇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약지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일봉상 제약지수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금 3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3개 정도 연속으로 뜨는 모습을 적산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적산병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가권 구간에서 뜨게 된다면 추세상 추가적인 흐름이 더 나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주가들의 움직임이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 성장주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근래 근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이클에서 제약지수가 임상에 대한 소식들도 있었죠.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실적주로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는 제약사이기도 하죠.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역시나 같이 함께 제약지수 보실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반기 블록버스터죠. 블록버스터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점점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관련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약지수의 움직임들도 역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을 보면요. 현재 8,300포인트 전후 구간인데 9,400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지수상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코스닥 증시 역시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사이클의 흐름을 같이 타게 되면서 동조화되면서 1,000포인트 구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하반기 구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상승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코스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경부터 시작해서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상방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상승장 현재 초입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상승장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2,700에서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진정한 비로소 상승장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수상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증시 볼 때 계속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의 움직임도 계속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이제 수출입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기점으로 반등을 전망하는
전망치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군의 상승이 나오면 강하게 역시나 코스피 2,700포인트 돌파해주면서 상승장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이 지금 변곡 구간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좀 더 줏대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30%, 하락장에서는 50% 정도 두는 게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비중 현재 시점에서는 한 40%에서 35% 정도 유지한 상태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심리성 샘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주선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구간대 돌파 시도 이번 달 내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긴 하나 여전히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이번 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었던 핫앤쿨 종목도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죠. 제가 시장 봐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형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미리 일찌감치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자면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자,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펩트론이 당뇨, 비만,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도 관련 이슈들 들어와주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상으로는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투자 주의, 다음에 투자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투기세가 과열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신용거래도 지금 못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지금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펩트론이라는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6월 달부터 1개월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라이선싱 관련해서 텀시트 이제 수령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쭉 주가가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뇨 관련 이슈로서 상승세가 한 번 나왔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까지 동시에 좀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월봉상 움직임 잠깐 기술적으로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월봉상 움직임 보시면 2018년도 펩트론이 강세 움직임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모습들 관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5년 정도 가까이, 5년 정도 가까이 추세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면서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번 달부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와주더니 월봉상 지금 적산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산병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전고점 구간대 37,000원이죠. 네, 37,000원 구간대 돌파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5년 전 구간의 매물까지도 지금 소화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으나 이번 달 지금 월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중에 얼마든지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 하락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울게 만들었던 쿨 종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YN텍이라는 폐기물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 정말 비가 강하게 내렸었는데요. 이 태풍의 강도가 원래는 이제 제일 좀 강한 수준까지 예측이 되다가 중간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금세 또 지나갔습니다. 물론 재피난 그런 소식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태풍 흰남노라든지 이런 이제 큰 태풍들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 태풍에 대한 대비를 또 어느 정도 해서 그 피해 수치 자체가 조금은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계절적인 수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시성을 타고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YN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폐기물 관련 업체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이슈만 붙어 있기보다는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가 또 여러 개 붙어 있을수록 주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선 ENT 한번 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주가 최근에 변동성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 매집 구간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 있으면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모멘텀이 지금 2개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더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들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단 구간에서 매매했다면 지지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로 다시 YN텍의 주가를 보시면요. YN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멘텀이 단일 모멘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그 관련제 기대감으로 한번 그 재순환 관련 이슈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그 거품이 꺼지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해 관련 이슈가 또 다시 또 크게 들어오려면 보통 여름 시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또 다시 다음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핫앤쿨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종목분들의 수급이 쏠려 있었던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개별 순환매가 나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핫한 또 이슈 뭐가 있을까요?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강한 증시 계속해서 주쌤이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중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아래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성격 급하다고 나오지 않냐고 해서 화면 닫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3초 정도 딱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넘어오셔서 주생과 같이 함께 톡방에서 시황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까지도 받으셔서 알차게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마무리 도와드렸고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강의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했던 이슈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슈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이 처음이신 분들을 통해서 이 탑다운 종목 소개팅이 뭔가 잠깐 안내 도와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식 투자 분석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섹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분석을 통해서 현재 공략이 가능한 시장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초반에 시장 정리 도와드렸죠. 이런 시장을 통해서 지금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이슈 테마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관련 수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 통해서 이슈 분석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10일 상한가 간 종목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뷰티스킨부터 시작해요. 뷰티스킨,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은 여행 관련주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이츠함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역시나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중간에 초전도체 관련주 아직 흐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 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신규 상장했었던 마녀공장도 상한가 움직임 나왔고요. 그 외에 환기 종목인 오가닉 코스메틱 재무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환기 종목이 됐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8월 10일 날 어떤 이슈가 나왔길래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자, 중국이 무려 6년 만에 한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해줬습니다. 자, 이 이슈 제가 이전에도 5월 달이었을까요?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 역시나 화장품 섹터 제가 분석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화장품 섹터의 또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단체 관광 관련된 이슈가요. 이게 6년 만에 지금 허용이 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년 계속 들어왔었던 이슈였는데 드디어 중국이 빗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중국이 6년 동안 이렇게 한국 단체 관광을 풀어주지 못하다가 풀게 됐을까요? 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수 시장으로만 잘 버티던 이 국가들이 현재 내수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국에 있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국 외에 있는 자금들을 또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좀 도와주세요라고서 손을 뻗기는 애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우리나라에서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 좀 해줘 라는 의미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anyway 그만큼의 또 중국에서도 지금 결단을 내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몰리게 된다면은 올 수 있는 관광객 수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 기대가 됩니까? 181만 명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단체 관광 허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더 넘어가 봤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경우로 거슬러 가면요.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명동만 가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중국인들의 이제 중국어 소리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곳이 한국인가 중국인가 헷갈릴 정도였고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찾았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인들이 또 제주도에 땅 투자도 많이 해서 또 관련 이슈들도 나왔고요.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이슈가 이제 발생되자 중국인의 이제 발걸음이 딱
멈추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섹터, 면세 섹터, 여행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 우하향하는 추세가 지난 몇 년간 나와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빅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또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 드디어 좀 빛을 보고 기지개를 켤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전에 물론 이제 5월 달에도 관련 이제 시장 브리핑, 업황 브리핑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그에 더 앞서서 제가 지난 2월 달, 4월 달 거쳐서 주식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유일하게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인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출전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3,000원 초반대에서 제시를 도와드려서 목표가를 3,9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잡아드렸었거든요. 자, 이 관련 이슈가 나오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코리아나 주가 보시다시피 그동안 주가가 우하향 추세로 갔었거든요.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리아나의 주가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올해는 잡히기 시작했고요.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 매물 소화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찐수급과 함께 추세 전환 가능성 높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매물대 구간인 일목균형표 상의 구름대 구간, 이 구름대 구간을 제가 목표로 해서 목표가로 잡아드렸었는데요. 딱 이번 주 주간에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수익 구간만 하더라도 30~40% 정도 이제 가까이 나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쌤, 그러면은 쌤이 2월 달, 4월 달, 그리고 5월 달 이렇게 걸쳐서 화장품 섹터 계속 브리핑 도와주신 거면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왜 아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장품 sek터 PER과 PBR 추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동안 이제 화장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소식 이후로 중국에서 한한령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2016년도에서 17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딱 화장품 섹터가 분위기가 좋았던 때가 2015년도가 피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이후로 한한령 유포가 된 201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 특히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있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딱 이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 사이클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행 이제 단체 관광객 감축 지시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었냐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죠. 2021년도 게임 업종에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가 중국에서 그 허가를 또 해줘야지 우리나라 또 게임들을 또 계속해서 이제 출시하고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게임 시장부터 빗장을 좀 더 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난해였죠. 지난해 하반기 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그 연예인들도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역시나 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3년도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도 올 수 있게끔 완전히 빗장을 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나 사이클 역시도 바닥을 찍고서 시세가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섹터들의 현재 시점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 화장품 섹터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판매 경로가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사려고 하면 로드샵이라고, 일명 로드샵이라고 하죠. 시내나 거리에 있는 화장품 매장을 통해서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화장품을 그렇게 해서 샀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깥 외부 활동이 이제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화장품을 사려면 어떻게 샀어야 됐나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샀어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마스크를 이제 쓰고 밖에 나가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화장품 테스트들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유통 채널 자체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품목별 성장률을 보시다시피 의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온라인에서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로 반등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사실 주쌤도 이제 화장품 방송 나가야 되니까 관심 있게 화장품을 또 구매를 하는데요. 저는 너튜브 통해서 너튜브 뭐 뷰티 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좋은 제품들 적어놨다가 가격 비교, 네, 쿠땡 이런 데 통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바로 새벽 배송을 시키는 편입니다. 주쌤처럼 이렇게 판매 그 종목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게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품목에서도 화장품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한국 화장품 온라인 침투율을 보시다시피 지난 2018년도, 19년도 이때도 이제 올라가는 성장 추이를 보였다가 피크를 찍었었던 때가 2020년도였더라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차 이 판매 경로가 바뀌게 되고 또 역시나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도 판매를 또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 또 판매량 역시도 같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이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한때 한류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별그대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 통해서 그 드라마에 나왔었던 이제 치킨 먹는 장면 때문에 중국에서 한때 우리나라의 이제 치킨, 양념 치킨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했었고 중국 소비자층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어렵지 않게 소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한한령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 뒤바뀌게 됐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죽이기를 하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들이 이제 휘청하고요. 면세 섹터들도 이제 휘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구나.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한한령을 하니까 바로 타격을 입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채널말 자체를 어떻게 넓혀나갔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넓혀나갔습니다. 자,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에서 미디어 많이 보겠죠. 너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역시나 또 한류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고 있죠. BTS도 굉장히 광풍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국 제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사라졌고요. 일본인들 역시도 과거에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미즈 세대 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제품들도 사고 그랬었는데 사실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식품 위주로 사간다면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면세할 때 화장품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있는 또 젊은 계층의 이 10대층이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동경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아이돌 출신들 보면은 일본인 연습생들도 현재 아이돌로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유통 채널이 중국 시장은 죽고
미국과 일본 시장이 점점 이제 커져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보이게 됐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프도 화장품 수출에 있는 중국 및 미국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판매 비중 자체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비중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비중이 한 39% 정도 됐다면요. 사실 미국과 일본 비중이 9%, 5%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팬데믹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중국 화장품 소비 비중은 역시나 수출액 비중은 낮아지고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과거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수출 비중이 5에서 10% 정도로 비중이 증가했고요. 미국 비중 같은 경우에도 9%에서 13%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K-뷰티 시장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 글로벌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화장품 수입국 보면 역시나 1위는 프랑스, 프랑스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미국의 화장품 2위 국가가 이탈리아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2020년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증가추이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앞지르기를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굳건하게 화장품 수입국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레알과 같은 이 프랑스 화장품의 아성을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부터 앞지르기 하기 시작하더니 현재 아예 이제 격차가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화장품 비중을 보시면 역시나 한한령 이후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단체 관광객들 우리나라 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 많이 하게 되겠죠. 중국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한류 열풍 대단합니다. 역시나 그러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 면세 따이공들이 와서 유코들이 와서 화장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화면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 볼 때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보셔야 되겠죠. 자, 요즘에 화장품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간 거는 진짜 근래 들어서 최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섹터가 언제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냐면요. 상반기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조적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대조적이었냐. 일본과 미국의 ODM을 두고 있는 수출 비중이 높은 ODM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중국향 의존도가 높았었던 ODM 기업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CNC,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저가 브랜드들을 만드는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ODM 업체별 마진을 보시다시피 사실 대형 ODM 기업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와 비교했을 때 비약적인 마진율을 내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CNC 인터내셔널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 비중과 함께 북미 비중이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유통망을 일본, 미국으로 확대한 그런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주가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명 립스틱 효과라고 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힘듭니다. 올해 팬데믹 시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해외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명품 소비로 이어졌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실물 경기로 와닿기 시작하니까 명품 사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명품을 선호하게 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신해서 립스틱을 사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 저가 브랜드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색조 화장품 중에서 립스틱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주가 움직임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내내 시세를 강하게 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장품 섹터들도 한 번 시세를 내면은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CNC 인터내셔널을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았었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드디어 발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제2의 CNC 인터내셔널을 찾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보시다시피 기존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한한령 이후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우리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중국인들도 지갑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대형 이슈가 그래도 터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면세 비중을 보시다시피 한국인 면세점 고객의 구성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중국 리셀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내국인의 비중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시다시피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호재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반영이 슬슬 하반기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 업황 이슈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들 랠리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랠리에서 또 제2의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찾아봐야 될까요? 주쌤이 그래서 종목 자판기에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화장품 섹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줄여들어서 제가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자료 제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자판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끼셔서 딱 1초, 2초, 3초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는 링크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이번 랠리에 잘 탑승하셔서 수익까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수익 매칭주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수익 매칭주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여부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천생연분 100년내로 할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고수익 매칭주는 탑다운 종목 소개팅과 항상 연계돼서 제가 도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이 고수익 매칭주는요, 바로 화장품 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 중 하나인 종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고수익 매칭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코리아나 같은 이제 중소형 종목분들 이제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다면 현 시점에서 사실 고민해봤을 때 면세 매출 쪽의 수혜도 강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이 대형 화장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하나인 아모레 퍼시픽이 딱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우량 기업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적을 한번 보면요. 아모레 퍼시픽의 실적이 지금 최근 들어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시점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이제 증가 추이를 보였다가 2022년도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도 재개했죠. 올 상반기부터 개별적으로 이제 한국에 관광을 이제 허용해주는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단체 관광객들까지 이제 오게 된다면은 면세 쪽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실적적인 모멘텀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3, 4분기부터 오게 된다면은 그 실적이 점차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 퍼시픽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매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보다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 있겠으나 사실 아모레 퍼시픽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최근에 주가 V자로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더 크게 펼쳐서 차트 움직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쌍바닥 패턴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구간보다는 특히나 오른쪽 엉덩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닥 구간, 최저 구간 찍어준 다음에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2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강하게 거래량 터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쌤 거래량 터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음봉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동안에 4월, 5월, 6월, 7월 달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슈 나올 때 또 팔려고 하는 단기 세력들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신규 매수세도 같이 함께 유입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을 뿐이지 현재 시점이 추세 반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추가 시세 더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월봉상 매물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월봉상 매물대가 17만 원 구간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는 그래도 올해 나와줄 가능성 높고요.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면세 매출 증가까지 본다면 무난하게 17만 원 구간까지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손절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가져가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송용으로 제가 단기 손절가 좀 짧게 잡아드리자면 마이너스 현재 구간에서 10% 내외 정도 이제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 구간 이전에 단기적인 이제 지지구가 나왔었던 이 구간대까지 제가 한번 단기 손절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매하실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필요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익 매칭주 아모레퍼시픽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시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에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려면요. 화면 아래 QR코드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코드명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해서 100년으로 종목 찾기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